네,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한국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505명 신규 확진 중국마저 넘어섰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하루 만에 5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신규 환자가 중국을 넘어섰다. 대구에선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05명 증가해 전체 환자는 1,76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13명이 됐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하루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인 중국에서는 이날 43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추가된 환자는 대구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에서만 환자가 1,132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국내 전체 환자의 64%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퍼진 이 지역 유행 양상이 대유행 단계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에서는 신장 이식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가 나왔지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이 환자는 20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고위험군이다. 지난 22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다가 영남대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증상이 있다는 사람을 검사하면 82%가 확진됐다며 대구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2,000명에서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한국 여행 재고하라. 금지 직전 3단계로 격상. 미국 국무부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과 자국민의 한국 여행 금지를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 이탈리아 등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오는 여행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적절할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언제든지 한국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와 미국민의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국무부는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 각별한 주의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높였다. 국무부가 전쟁, 테러, 납치 등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만을 이유로 3단계 이상 경보를 발령한 곳은 4단계 여행 금지 등급인 중국 외에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선 2단계 여행 경보를 유지하고 이탈리아는 1단계, 일반적 주의 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는 중남미로까지 번졌다. 이탈리아를 다녀온 61세 브라질 남성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는 남극을 제외한 세계 6개 대륙 50여 개국으로 퍼졌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전격적인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함께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주열 하는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위축됐고 관광,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올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가 3월에 정점을 이룬 뒤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를 동결한 대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금리 인하보다 피해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충격 등을 반영해 한은이 오는 4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특별공급 민간 아파트 3에서 5년 거주 의무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한다. 또 올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민간 택지 특별공급분에 3에서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3에서 5년 의무 거주 기간은 공공분양 물량에만 있다. 일반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의무 거주 기간을 3에서 5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여기에 특별 공급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더 높여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 주요 업무 지역으로 이어지는 GTX D 노선은 내년 하반기 확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눈에 띄는 주택 공급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